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MVC 서비스 DAO까지 분리를 시켜 놨는데 오늘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거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DAO에서 이렇게 아티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프로그램이 리로드 될 때마다 초기화되는 이 현상을 없애고 이제 영구적인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영속성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겠죠. 우리가 MySQL 커넥터J 문법을 사용해서 DBUtil이라고 하는 거, CQSQL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가 통신하는 과정들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방식 사용 안 할 거예요. DBUtil도 필요 없고요. CQSQL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들어가서 봐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마이바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마이바티스 실질적으로는 영어인데 여러분들은 영어로 검색하지 말고 한글로 검색해서 오세요. 왜냐면 영어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영어로 된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한글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한글로 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영어로 된 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겠죠. 여기 있는 이 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까만색 새가 빨간색 두 번을 누르고 있는 귀여운 아이콘이 나와 있는 마이바티스라는 녀석인데, 자, 이제 어제도 한번 언급이 됐었지만 이 마이바티스라는 녀석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SI 웹 개발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던 좋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고 표현도 하고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고 그냥 그런 녀석인데 여기엔 일단 프레임워크라고 쓰여져 있죠.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JP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바티스를 대체할 대체제로서 개발이 되었고 이걸 사용하는 곳들도 꽤나 생겨나곤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접할 기회보다 이걸 접할 기회가 초반에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이거 알고 가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물론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아직 이걸 사용하고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린 이걸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이것보다 더 오래 전에 얘를 사용하기보다 더 오래 전에 아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여기서 마이바티스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JPA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랑 아이바티스라는 녀석과 마이바티스라는 녀석은 그냥 하나의 결로 봐도 돼요. 약간 변화가 이루어진 건 맞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얘를 모른다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얘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수업에선 다뤄지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이 녀석 사이트를 딱 들어왔는데 여기 왼쪽 메뉴 부분에 보시면은 뭐 시작하기, 매퍼 설정, 뭐 동적 SQL, 자바 API 등등 여러 가지 메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녀석과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API라고 하는 녀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외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API도 그렇고. 많이 가져와서 우리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 할 건데, 자, 얘네들 세 가지가 다 고만고만한 개념이지만 약간씩 달라요. 크게 막 엄청 독보적으로 다른 느낌은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다 뭐 하는 거냐면, 어떠한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사용한다. 이 개념은 다를 게 없어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어떤 기능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걸로 가져와서 이 녀석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얘네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에서 문법이나 사용법들, 구조적인 부분들은 얘네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얘네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이거는
일단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새로운 걸 사용하려고 할 때 구글링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고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글링 플러스 공식 문서를 열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 문서가 지금 이 마이바티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이트 내에 애초에 도큐먼트 DOC라고 해서 문서를 따로 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이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읽어봐야 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응용, 활용까지 얘네들이 다 알려줍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구글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공식 문서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다 제공을 하고 있다. 다만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스프링부트는 뭐 공통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이랑 이 공식 문서가 제공해주는 환경이랑 다르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문서들을 잘 해놓은 편이라서 환경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리시켜서 알려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문서들도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만들어진 기술이고 예전에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 그때 주로 사용하던 환경으로 정의된 이후에 문서가 안 바뀐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요즘 시대로 왔을 때 아직도 활용을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들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얘를 통해서 다 터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개발 공부하는 이 시점에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공부를 마치고 이걸 가지고 많은 활용들을 했을 선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들이 구글에 열심히 정리해서 개념적인 공부를 위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글들도 많이 올렸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본인 기술력을 기록하기 위해서 체크해놨던 녀석들도 많을 거고, 우린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술력을 새로 내 프로젝트에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공식 문서를 까보는 거. 얘를 먼저 열어보고 그 뒤에 얘한테서 얻지 못하는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얘가 지금 뭔가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이쪽으로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딱 감이 와요. 내가 지금 써야 될 거 기술에 대해서 검색 한번 딱 해보면요. 이 마이바티스처럼 이런 식으로 검색을 딱 해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거 공식 문서를 봐야 되겠다. 혹은 구글링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하다 보면.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의 그 필대로 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문서와 구글링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보면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시작하기. 당연히 기본적인 세팅부터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하기 눌러보시면 자, 설치하는 것부터 뭐 이런 어떤 세팅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메이븐을 사용한다면 폼.xml에 다음에 설정을 추가하자 되어 있죠. 이 디펜던시 우리가 어제 열심히 공부했던 그 폼이란 녀석에 이런 녀석을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뭐 SQL 세션 팩토리를 빌드해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내용들이 쫙 있는데, 자, 지금 얘도 공식 문서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이 공식 문서에서 적혀 있는 이 시작하기 내용들은 스프링 기준이에요. 스프링 환경에서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때 이런 세팅들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그쵸, 스프링 부트예요. 환경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런 걸 접하면 당연히 느끼기가 쉽지 않겠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알려드리겠지만, 이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을 때, 이게 우리는 분명히 스프링 부트를 쓴다라고 했고, 스프링에서 했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세팅들 같은 것도 스프링 부트 오면 안 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세팅하라고 하는 게 좀 많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혹시 이거 스프링 부트로는 저런 세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스프링 부트 마이바티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공식 문서를 먼저 봤지만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 구글링 해보는 거예요. 이러고서 들어가서 보면 되죠. 스프링부트에서 마이바티스 적용하기 봅니다. 뭐 빌드 그래드에 디펜던시 추가하고 뭐 프로퍼티스에 추가하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설명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거기에 내용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개념. 근데 얘는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들 기준이니까 우리는 메이븐 기준으로 된 문서를 찾아야겠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하고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알려드릴 거다라는 거고.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 동적 SQ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부분은 이 공식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활용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써볼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활용을 원하신다면 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동적 SQL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뭐 매퍼 설정이나 매퍼 XML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 설정 따로 안 해도 돼요. 스프링부트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되게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업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 어, 추가해야 될 것들을 좀 가져와서 적용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한다라고 했으니 우리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이나 뭐 지금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작업들도 좀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음, 자, 데모 프로젝트 우클릭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우클릭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프링 그리고 애드 스타터스 갈 거예요. 애드 스타터스 이걸 왔다라는 건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디펜던시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my라고 검색을 하면 마이바티스라고 풀로 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MySQL 드라이버로는 안 나오니까 my까지만 입력하면 두 개가 나와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클릭할 겁니다.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이랑 MySQL 드라이버라고 하는 녀석이 두 개를 다 골라줄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처음에 애드 스타터스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 같긴 한데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애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데에서 찾아갖고 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서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선택했으니까 넥스트 눌러 넥스트 눌러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디에 추가할 건데 라는 거 보여주면 우리 폼에다 추가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다른 데는 안 해도 돼요. 폼에다 하면 돼요. 폼에다. 결국은 우리가 추가하는 디펜던시를 폼.xml에서 관리할 거니까 자, 폼에다가 폼 클릭해 주시고 이거 피니시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또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요. 이 시간을 잠깐 기다려 줄게요. 자, 다 되셨나요? 우측 하단에 빌드되고 있던 거 끝나면 폼.xml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방금 우리가 애드 스타터스로 추가했던 이 두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까지 3개네요, 3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골라서 설치를 했는데 그 두 개를 골랐을 때 자동으로 이것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티팩트 아이디 부분. MySQL 커넥터 J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메이블 레파지토리에서 MySQL 커넥터 J 선택해 들어간 다음에 메이븐 부분에 있는 디펜던시 그 긁어와도 얘랑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라고는 거기선 아마 버전이 명시되어 있을 건데 여기는 이제 버전 대신에 스코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스프링부트 프레임워크가 잡아준 거니까 개의치 않아도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결국은 우리가 이 녀석을 지금 직접 설치해서 쓰던 걸 이렇게 이만큼의 코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프로젝트한테 인식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고. 자, 이렇게 마이바티스 추가를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세팅을 간단하게 할 건데, 그 간단한 세팅은 어플리케이션 야물로 가져야겠죠? 왜냐면 DB 접속 정보 같은 거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그 커넥터 J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제 접속 정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get URL 요청 보냈던 거, get 커넥션 했던 거, 그것처럼 이제 간단한 세팅을 할 건데, 이제 그 세팅을 각각의 파일이나 이런 곳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야물 이쪽에다가 몰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 안에서 띄어쓰기, 뭐 줄바꿈, 문법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치는 걸 잘 따라 치셔야 돼요. 만약에 따라 칠 때 자신이 없으면요, 제가 커밋한 걸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왜 안 나오니? 자, 이렇게 일단 적어 볼 건데요. URL이랑 유저 네임이랑 이런 거는 이제 복사해서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URL을 이렇게 썼던 거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썼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필요했던 거 다 똑같아요. 이거 JSP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좀 보여드리면, 드라이버 네임 우리가 넣었던 이거, 그리고 URL 여기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유저 네임, 패스워드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필요한 정보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 파일이 좀 다른 것 뿐이죠. 자, 여기 있는 거 가져올게요. 여기는 루트고, 패스워드는 우리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는 그냥 두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데이터베이스 이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안 바꾸면 JSP-AM이란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려고 할 건데 우린 다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쓸 거니까 SBAM 정도로 이름 지어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저장. 그리고 아직 안 따라치시고 있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실 거면 기다렸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이제 DB를 좀 직접 건드려 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XMPP를 좀 켜주고, 켜준 다음에 SQL YOG 열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쓰던 게 저는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없다면 커밋했던 거에서 db.txt 같은 거 가져오시면 돼요. 자, 가져왔을 때 여기 이름 sb_am, sb_am, sb_am
만약에 저랑 다르게 데이터베이스 이름 다르게 할 거라면 여러분들 이따가 제 거 가지고 복사할 때 여기 부분만 신경 써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B 계정 같은 경우도 본인이 루트를 쓰기 싫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거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인 세팅이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한번 실행해서 만들어주고 아티클 테이블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직 회원가입 기능 없으니까 이 멤버 아이디 컬럼 추가하는 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아직 안 할 거고 멤버도 아직 안 건드릴 거고 뺄 거예요. 아티클 테스트 데이터 3개 만드는 거 냅둘 거고요. 멤버 여긴 지울 겁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얘도 일단은 빼버리죠. 왜냐면 db.txt를 우리가 또 관리를 할 거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가져올게요. 우리 프로젝트 클릭하고 컨트롤 N 그 다음에 txt가 아니라 파일이래요. 파일. 여기서 db.txt 이거 db.txt 파일 만들 때 이렇게 이런 데다가 안쪽에다가 만들지 마시고 꼭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N을 눌러서 만들어야 이쪽으로 옵니다. 위상 문제, 파일에 대한 위상 문제 붙여넣기 해주고 얘도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커밋하면 이 녀석도 같이 올라가긴 할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케이. 이걸 한번 해보자. 저장된 거 빼고 인석도 빼고 자 이제 우리가 어제 DAO 만들어서 구조 변경할 때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았던 이유가 지금 현재 DAO로 사용할 이 DAO라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 파일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하는 역할을 아직 수행을 못하는 상태였죠. 연결을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티클스라고 하는 녀석을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그냥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는 객체로만 인정할 수 있게끔 해줬던 건데 이제 마이바티스 세팅을 했잖아요. 마이바티스 그 디펜던시도 내려받았고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래다가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수 있게끔 정보도 입력을 해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DAO는 컴포넌트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진짜로 마이바티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래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이에요. 래퍼.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 컴포넌트였던 녀석을 얘를 실제로 임포트까지 시켜주시면 자, 이 래퍼라고 하는 애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ORG에, 아파치에, 아이바티스에 래퍼라고 왔죠. 제가 아까 마이바티스 전에 아이바티스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었어요. 같은 겁니다. 거기서 넘어왔지만 사실 똑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을 달면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이 몇 개 생겨요. 뭐냐면 이 매퍼 어노테이션이 달려있는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면 안 돼요. 얘는 인터페이스여야만 해요. 근데 인터페이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바 배울 때 배우셨을 텐데 어떤 녀석이에요? 저는 제가 진행한 자바 수업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다 라고. 인터페이스 안에는 구상 메서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추상 메서드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 메서드한테 앱스트랙트라는 그 추상 명칭을 붙여주지 않아도 어차피 추상 메서드밖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생략이 가능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인터페이스 구상 메서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들 다 문제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구현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뜯어 고칠 겁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면, 자, 일단 이거 필요한가요, 이제?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DB 연결해서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걸 통해 아이디 값 자동 증가 시킬 거니까 얘 필요 없어요. 지울 거고요. 아티클스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이 역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진짜로 할 거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그럼 이 초기화 과정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자,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DAO는 그럼 생성자가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 메서드 필요 없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write article 봤을 때 이 last article id 건드리는 거, 아티클 객체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거, 이거 필요할까요? 아티클스도 없고 얘도 없는데 애초에 그죠? 의미 없어요. 얘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현부 자체가 일단 없어져야 되니까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지우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지울 거예요. 여기도 구현부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뭔가 얘가 지금 이 메서드가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그렇죠? 다 없앨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그럼 이 메서드들이 가지고 있던 로직 부분이 얘가 처리하고 있던 그 기능들이 이제는 우리가 쿼리를 날리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쿼리를 날리면 가능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get article by id 이 get article by id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죠? 왜 있었어요, 쟤? 아이디로 그 아이디랑 일치하는 게시물을 찾으려고. 그럼 데이터베이스한테 우리가 쿼리를 어떻게 날려야 돼요? 우리가 이 메서드가 해야 되는 기능을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어떤 쿼리를 작성해야 되죠? select from article인데 그냥이 아니라 where id는 우리가 뭐 입력 받아온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DB util에서 SQL SQL에서 이런 걸 썼었으니까 그죠? 우리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려줘야 돼요. 자, 근데 DB util, SQL SQL 이런 거 안 쓴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 물음표로 치환되었던 그 역할을 얘로 할 겁니다. 샵 중괄호를 통해서 그냥 변수 이름을 넣어주면 이 자리에 우리가 가져온 이 변수가 들어가요. 물음표 같은 걸 넣어서 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변수를 넣어야 되는 자리에 이걸 뚫어주면 돼요. 그럼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일단 마이바티스 문법 중에 하나예요. 사용이 가능한 문법. 이러한 쿼리를 우리가 날려줘야 되는데 원래 DBUtil한테 지금 현재 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select row 같은 거 날려야 되죠. DBUtil이 갖고 있는. 그래야 한 줄의 데이터 가져올 거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 뭘로 되어 있어요? 아티클로 되어 있죠. 자,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세요. 제가 이 쿼리를 날리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해당 메서드의 위에다가 그러니까 메서드한테 어노테이션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select라고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을 눌러보면요. select가 있죠. 자, 이걸 달아줄 거고요. 여기다가 소괄호를 입력할 거고요. 이 안에 쌍따옴표 3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쌍따옴표 3개가 위아래로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작성할 쿼리를 이 안쪽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한 줄로 넣을 것 같으면 지금 이건 되게 간단한 쿼리니까 한 줄로 들어가도 별로 가독성에 문제가 크게 없는데 이렇게 한 줄로 넣을 것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아요. 쌍따옴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것도 되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3개짜리는 뭐냐면
이걸 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줄바꿈하려고. 우리가 실제로 쿼리를 작성할 때 줄바꿈을 해주는 게 가독성은 더 좋았던 거니까. 근데 이게 쌍따옴표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애초에 지금 깨지잖아요. 안 되니까 3개짜리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문법이에요. 셀렉트 쿼리를 날릴 거니까 셀렉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쿼리를 작성시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바티스라는 애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서버를 켜주고 우리가 이 메서드가 실행되게끔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러에서 디테일 정도가 되겠죠? 이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URL 요청 주소를 보고서 얘한테 그 요청이 일로 들어와요. 나랑 똑같네? 내가 이래야 되네? 나 직접 응답할 거네? 라고 판단까지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메서드가 실행이 이만큼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서비스한테 이거 부탁했어요. 그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 실행해야죠. 근데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결국 DAO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럼 DAO에 있는 메서드 이 녀석이 일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얘가 일을 한다라는 건데, 이 메서드가 일하는 건 이러한 쿼리를 우리가 세팅해 놓은 DB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행한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그걸 어떻게 넘겨주냐? 얘가 리턴 타입 데이터로 만들어서 넘겨줘요. 원래 우리는 셀렉트 로우라는 걸 통해서 맵으로 받았어야 되고 그 맵을 아티클로 한 번 더 재가공을 했었어요. 그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리턴 타입 아티클로 놨고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이건 추상 메서드니까 애초에 리턴을 못 정하잖아요. 타입은 있어도 리턴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안에 로직을 못 만드니까. 그러면 얘가 가져온 결과를 그냥 애초에 이 리턴 타입에 맞게끔 데이터를 꽂아서 넘겨요. 어디로? 서비스로. 서비스에 이 자리에 남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얘가 실행된 이 자리에 해당 아티클 객체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 그 한 줄의 데이터를 아티클로 알아서 조립시켜서 갖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건 결국 이 자리에 남을 거니까 그럼 얘한테 꽂힌다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너릴 거고 없지 않다 있다 라고 하면 객체가 들어왔을 거예요. 자, 아직 제가 커밋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드에서 다 따라치지 못하셨으면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 번호 아이디로 입력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지금 현재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됐으니까 우리 게시물 지금 현재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 중에서 하나 가져와야 돼요. 2번 어때요? 아이디 2번이고 타이틀 제목 2 내용 2 맞지 않나요? 그쵸? 3번 잘 가져오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아이디 제목 내용 말고도 REG 데이터랑 업데이트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안 나오죠.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VO 아티클에는 그러한 변수가 없어요. 자, DAO에 마이바티스가 이 해당 쿼리를 selec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날려줘요. 어디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야무를 세팅해 놓은 DB로 접속한 다음에 날려주는 거예요. 날린 결과를 이 타입으로 알아서 끼워 맞춰서 갖다 준다 그랬죠. 자, 끼워 맞춰서 갖다 줄 때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컬럼명들이 각각의 키가 될 거예요. 얘네들이 다 이름이 됩니다. 중요한 키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밸류들이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조회한 게 이런 거니까
한 줄의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해당 각각 컬럼 이름으로 키로 매칭이 돼서 데이터가 여기로 넘어와요. 아티클로 꽂히려고 해요. 근데 꽂히려고 하는 아티클에 보니까 변수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id는 id에, 타이틀은 타이틀에, 바디는 바디에 잘 꽂혔죠? 뭘 보고 따졌겠어요? 이 컬럼으로 존재하는 이 키랑 이 녀석들과 이 변수 이름을 매칭시킨 겁니다. 알아서 마이바티스라는 녀석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array 데이트 하나를 추가해요. 그래서 추가했어요. 업데이트 데이트도 그냥 같이 할게요. 추가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거 새로 고침해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array date가 아니라 da까지밖에 안 썼어요. 새로 고침하면 얘는 널이에요. 데이터를 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이러한 변수가 들어있는데 DB에서 넘겨준 애는 키가 array date니까 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컬럼명으로 존재하는 이 키들이 이 변수명과 동일해야 알아서 매칭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VO를 설계할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얘를 만들 때 우리가 관리할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는 컬럼명들이 이 변수명과 일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안 꽂힐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좀 더 뒤에 나올 개념이긴 하겠지만 우리 조인을 통해서 별명 지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조회를 할 건데 셀렉트 여기다가 모든 거 하고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뭔가를 넣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값으로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테스트 이렇게. 자, 이거 조회하면 결과 뭐 나와요? 테스트라는 컬럼에 20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거를 만약에 아티클을 받아온 결과로 같이 보여주고 싶어요. 이 DAO가 실제로 쿼리를 이렇게 날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날린 결과로 그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했을 때 아티클로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아티클에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변수를? 테스트라는 변수를. 왜냐면 이 키랑 매칭이 되어야 이 컬럼명과 매칭이 되어야 이 변수의 값이 꽂힐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새로 고침하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조인을 통해서 라이터 네임 같은 거를 컬럼을 만들어서 가져온다. 그럼 VO에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 편리해진 게 우리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할 필요도 없어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을 날릴 때에도 어떻게 날릴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select 쿼리를 날릴 거니까 select annotation을 달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 나머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작성하던 쿼리를 넣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변수가 치환되는 부분은 이 샵 중괄호라고 하는 기능으로 다 처리할 거고 이거 말고 특별할 게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위한 거였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변수 이름 매칭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커밋을 하나 남겨드릴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봐야겠죠. 쿼리를 직접 달아서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변화를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일단 논외. 라이트 아티클은 논외. 왜냐하면 이거 글쓰기 기능이죠. 이거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려면 어떤 쿼리 날려야 돼요? 인설트 날려야 돼요. 근데 인설트를 날렸는데 리턴 타입이 아티클이래요. 이거 말이 돼요? 애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설트 쿼리가 실행되면 이게 실행되면 이런 결과 탭이 나오나요? 그냥 메시지 탭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아티클로 리턴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셀렉트 쿼리를 날릴 거니까 셀렉트 어노테이션을 썼다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딜리트 쿼리를 날릴 거예요. 어노테이션 딜리트 쓰면 돼요. 업데이트 쿼리를 날릴 거예요. 업데이트 어노테이션 쓰면 돼요. 인서트 날릴 거예요. 인서트 어노테이션 쓰면 돼요. 쉽죠? 자동 완성으로 치다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그걸 기반으로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